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 청약통장 가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영상은 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시청을 권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과 더불어 나의 월 불이익금액이 적절한지, 돈이 필요한데 청약통장을 깰 것인가, 아님 이걸로 대출이 가능한지, 당첨되면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될까의 답변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나이 상관없이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중에 뭘 가입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009년부터 시작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은 어디서 할까요?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을 선택하든 같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어디서 가입하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온라인 개설 또한 가능합니다. 이자는 저축기간별로 적용되며 연금리 1에서 1.8% 수준이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한도 내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정 요건 내 대상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자유적립식으로 아무 때나 금액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입금이 가능하고요. 또 만기가 없으며 2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불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요. 최대 1,500만원까지 한 번에도 가능합니다. 한편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차별 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얼마를 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앞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중 어느 주택에 청약할 것인가에 따라 월 불입금액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원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월별 납입 인정 금액은 1회에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한 달에 50만원씩 불입해도 1회 불입당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니까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오래 넣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민영주택은 필요한 납입 회차, 즉 1순위 요건이 될 수 있는 개월수를 채운 다음 주택 크기에 따른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한 방에 입금해도 됩니다. 물론 2만원씩, 10만원씩, 50만원씩 차곡차곡 채워서 예치금을 충족해도 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 내 대상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대상자에 속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겠다면 한 달에 20만원씩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일은 없는 게 좋은데요. 한번 해지하면 다시 가입하여 납입회차와 예치금 등을 다시 쌓아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동안 짧아지게 되겠죠. 돈이 필요한 급한 일이 생겼거나 지금 당장 청약할 마음이 없다거나 혹은 경제적 사정상 여건이 안 된다면 이 청약통장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납입된 금액이 약 80에서 90% 정도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 수준은 지금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이자가 1.8%라면 담보대출 시 거기서 플러스 1% 정도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걸로 대출 받더라도 통장 효력은 그대로니 통장을 깨지 말고 유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당첨되면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청약 후 당첨자 발표가 나면 정당 계약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에 대한 부적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심사가 통과된다면 계약하러 오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이 부적격 심사가 끝나고 계약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청약통장을 해지, 즉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계약금을 납부하는데 보태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인 혹은 자녀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기존에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만약 만 34세가 넘었더라도 군필자라면 복무기간을 빼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될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두셔도 기능은 같고요.
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에 비해서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도 가능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일반에 비해서 혜택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신 후 가입 및 전환을 서두르셔야겠죠. 이런 조건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가입 후 나이가 기준보다 많아지거나 연소득이 기준을 넘어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매년 기준으로 하니까 연 7천만 원을 넘어가면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청약통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통장이 없다면 바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다 생각되어도 2만 원만 들고 가서 가입해 두시고 그대로 묵혀 두셔도 됩니다. 일단 가입부터 하자고요. 돈은 나중에 채워도 되니까요. 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 청약통장 바로 만들어 줘야겠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3자 등의 대리가입도 가능하니 빨리 가서 가입해 두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통장의 종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과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가진 청약통장에 따라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지 등 그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엘리였습니다.